개각 얘기인데 빠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네요.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그분은 따로 좀 모시려는가 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레드카펫이라고요. 자, 그럼요. 오늘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리핑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상목 바로 직전 경제수석 비서관입니다. 다음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입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강도형 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영주 현 외교부 제2차관입니다. 자, 오늘 개각 발표 저렇게 했어. 그 6명을 쭉쭉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더 주목받은 거는요. 떠나시는 분들이에요. 떠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총선이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 바뀌신 분들. 그리고 다른 오늘 장관 교체진 분도 출마 설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6명이. 그런데요. 일단 6명. 요 6명을 좀 보겠습니다. 6명. 신성범 전 의원님. 네네.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새로 장관에 내정되신 분들이 아니라 이 지명되신 분들이 아니라 떠나시는 분이 더 주목받잖아요. 이분들 다 출마해야 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6명 중에 5명은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부총리. 예. 원래 의원. 원래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원래 국회의원. 다르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전 국회의원. 예. 여기 뭐 계룡 아니 그다음에 계룡이네. 계양을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조성환 해수부 장관 지역구에 생각이 있는 걸로 저 듣고 있어요. 부산일 테고. 박민식 장관 아마 분당 을 정도. 안철수 의원 옆에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영 장관은 현재 전국구 의원이잖아요. 비례대표였죠. 그러면은 지역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정한권 장관조차도 저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보면 5명 또는 6명, 오늘 6명 가운데 5명 또는 6명 전원이 다 내년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개각은요, 새로 되신 분뿐 아니라 떠나시는 분들이 더 주목을 받은 거예요. 정기랑 교수님.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뭐 최소 5, 많으면 6분이 다 출마를 할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총선에 가서 승리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한 힘을 줄 거 아닙니까? 장관 출신들이 가서 다 당선이 되면. 근데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대거 낙선할 경우는 어려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도전 또는 모험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정부 여당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장관 출신들을 지역구에 출마시킨다. 예. 자,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장관으로서의 어떤 지명도라든지 또 그 지역구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들을 감안해서 또 마침 또 대통령이 직접 보냈다. 뭐 이런 그 차원에서 나름 장관들을 총선용에 많이 차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그 성적표가 그래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연관돼 있거든요.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힘 있는 장관 출신 후보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냐? 자, 저분들은요 떨어져도 자리를 보전받을 수 있어요. 정부 여당에서 관료 출신들은 또 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애고돼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도 많고요. 되게 그런 식으로 관료 출신들을 설득해서 출마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년 총선의 결과는 곧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뭐 순풍에 돛단 듯이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모든 총선에 올인하고 있지만 총선 결과 이를테면 과반수 이상의 어떤 의석이랄까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과 더불어서 저는 뭐 레임덕 정권이 아니라 거의 대드덕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오늘 교체되신 장관 6분,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저는 총선에 꼭 나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드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총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좀 나가시죠라는 얘기를 들었을 법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 최소 5, 지금 신성범 전 의원 말씀대로라면 최소 5, 많으면 6명까지도 오늘 나오신 분이 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 개각 화면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자, 바뀌신 분이 있고요. 근데요, 일단 조혁진 변호사. 네네.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을 좀 봐주시죠.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끊임없이 총선 출마설 누구보다 많이 나왔는데 오늘 명단에 안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분은 원포인트 계약에서 별도로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레드카펫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혼자만 교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장미란 차관 이런 분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급에서는 한동훈 장관 혼자 바뀔 수 있지만 차관급 인사는 몇 명 같이 바뀌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을 위한 숨은 병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숨은 병기. 그래서 가장 적시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6명 나오는데 거기에 같이 개각하는 거는 조금 사용법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 그것이 그러한 전략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는 예. 내년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12월 말이나 뭐 아니면 거의 이제 그 시한 다 돼가지고 사퇴 그때 시한. 사퇴 시한 예. 거의 다 채워가지고 그 출마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오픈 게임, 메인 게임 이런 방식의 느낌을 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용기 의원. 네. 저렇게 장관 출신 그리고 한동훈 장관까지 만약에 총선 출마한다면 민주당은 좀 긴장이 되십니까?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긴장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장관 출신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 그대로 옮겨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그 선거에서는 프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프레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좀 어렵다고 점쳐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돼 있던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예. 책임지지 않는 정권의 프레임도 충분히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장관들이 나왔을 때 새로운 뭐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보다는 예.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실책들, 그 책임들을 오히려 지는 그림새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걱정이 많다거나 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개각 명단에서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나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레드카펫이라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는 게 예. 한동훈 장관은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과거에 보십니까? 한 2주, 3주간을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간 것, 예. 대전 간 것,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멘트들이 국민들께 생생히 전달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싸잡혀서 6명, 7명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싸잡혀서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좀 어렵다 판단했는지 예. 조금 미루고 이후에 정말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한동훈 장관이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좀 시점을 봐서 좀 주목을 더 받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안 나온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나온다고 보는 게요. 어. 대구에서 했던 말들 그리고 예. 대전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 어. 정도 되면은 무조건 출마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내부 잔류보다는 예.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실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